자, 너무너무 기분 좋게 영상을 시작하는 HLB 그룹주들입니다. 항상 HLB 찍을 때만 되면 내가 힘이 들어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었는데, 드디어 아주 기분 좋게 이제는 맨날 기분 좋게, 저기 HLB 그룹주들을 찍게 되는,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정말 기분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은근히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살짝 강했더라고요. 이제 셀트리온만 좀 안타까워요. 그죠? 셀트리온만 좀 안타까운데 단체적으로 좀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제약바이오주가 좋더라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왜 좋지? 특히 HLB가 많은 영향을 미쳤구나. 니들이 드디어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를 이끄는 섹터 대장군이 됐구나. 그래서 안 그래도 기분이 좋은데 좀 더 좋아졌습니다. HLB는 제 영상의 기반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도 사실은 처음부터 제가 뭐 유튜브 수익 같은 걸 막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 처음에 찍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한두 번 올렸더니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신님처럼, 그리고 윤정님처럼 막 저하고 1년 이상 또 같이 하시면서 저하고 공감대가 형성을 잘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니까 조회수에 대한 욕심도 생기게 되고, 구독자에 대한 욕심이 당연히 생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HLB를 찍으면서 갑자기 구독자분하고 멤버님들도 그렇지만 시청자분들이 확 늘으신 거야. 그래서 제가 HLB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나노코박스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나노코박스 때문에 막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계속 전 알고 있으니까, 떨어질 자리 알고 있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얘기는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의 반등은 대단한 거예요. 이건 오늘 같은 날 매도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홀딩이에요. 물론 신규로 들어가기엔 엄청 어려운 자리가 맞아요. 이만큼 세력이 빨랐던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차트인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좀 소암기의 공업이나 뭐 또 다른 성창오토텍, 아진산업처럼 정상적으로 좀 5개월선 돌파했으면 안착도 좀 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야. 한 방에 가버렸어. 근데 어차피 HLB하고 HLB생명과학은 그나마 잘 버텨줬는데 추세가 완벽하게 하향이론 이런 친구들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 목표가 찍었어요. HLB하고 HLB생명과학 목표가 안 찍었어요. HLB 테라퓨틱스하고 글로벌은 찍은 거예요. 물론 찍었다 그래서 못 올라갔다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자, 왜 제약바이오주가 좋았냐? 오늘 제약바이오주 훈풍이 많이 불었는데 일단 대기업의 바이오 투자는 상당히 좋은 호재가 돼요. 롯데에서 바이오약품 CDMO에 사업 2조 5천억 투자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래서 CDMO 업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제약바이오 전체가 지금 많이 좀 침체돼 있잖아. 그러니까 HLB 그룹주들에도 선두적으로 나가주는 게 좋고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항암치료제 임상 유의성 확보 소식이 있어요. 그냥 뉴스는 참조참고사항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뉴스는 그냥 참조참고사항이라고. 목소리가 작은가요? 똑같은데? 좀 볼륨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처건이님? 목소리 큰데 지금? 볼륨 맥스인데요? 본인 볼륨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제 목소리 작으시나요? 윤정님 제 목소리 혹시 작게 들려요? 성공시라님 오셨네요. 그냥 괜찮죠. 그죠? 자, 그렇고 어쨌거나 또 이런 기사들도 자꾸 나오죠. 좋으니까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양군 회장 바이오우주 반전이 이끌까? 이렇게 오늘 시총이 하루에 1.6조 불어났어요. 이게 제가 봤죠, 또. 뭘 봤냐면, 제가 항상 이런 걸 볼 때 꼭 보는 게 있어요. 드디어 전국에 난다긴다 하는 모든 이제 드디어 단타 하시는 분들부터 스윙 투자 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올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 이제. 전국에 있는 고수분들하고 이제 싸우시는 거예요. 자, 봤더니, 거래대금 상위에도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거래량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거래대금을 꽤 중요하게 보는데, 거래량보다 거래대금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슬슬 상위권으로 차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슬슬 자꾸 차고 올라오잖아요? 한 방에 확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은, HLB가 어디 있더라? 아까 지금 봤는데, 내가. 지금 HLB 제약 같은 이런 친구들이 거래대금이 한 50건 이렇게 있어요. 좀 있으면 어떻게 되냐? HLB 생명과학이 30건에 있는 거잖아요. 쪽이 좀 있으면 이제 일로 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즉, 거래대금 거래량 상위권에 딱 올라올 수 있어요. 예전에 나노코박스로 올라갈 때도 역시 거래대금 거래량 상위권에 HLB 다 올라왔어요.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오늘 공매도 상황 좀 보고 갈게요. 똑같이 진행할게요. 보는 거 항상 똑같이 보는 거예요. 자, 공매도를 봅니다. 0.02% 나왔어. 공매도 큰일 났어요, 진짜. 그죠? 박미신님, 그래요? 다행이시네요. 자, 공매도가 0.02% 나왔어. 지금
공매도 할 때가 아니야, 지금. 그죠? 큰일 나요, 지금 공매도 하니까. 공매도가 진짜 0.02% 너무 오랜만이죠. 자, HLB의 공매도를 보겠습니다. 3%대. 야, 그죠? 22%, 12%다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이 공매도 할 때냐고,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죠? 공매도들. 이렇게 나온 거고. 제가 이 수급에 있어서 이런 건 수급 아니라고 그랬죠. 참고만 하시는 게 참고 자료예요. 자, 외국인이 이틀간 강하게 모았고, HLB를 이틀간 강하게 모은 데다가 기간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젠 팔았는데 오늘 왜 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수급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참고 자료예요. 자, 많이 샀어요. 그죠? 기간하고 이금에 샀고, HLB 선명과학도 역시, 외국 기간이 많이 샀습니다. 여긴 팔았네요. 걱정하지 마. 이런 거 수급 아니에요. 야, 오늘이 여기 조금 팔았는데, 그러면 어제 샀던 물량 조금 팔았나?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아, 기본도 좀 들어왔구나. 이렇게 보시고.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수급 창구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수급 창구대로만 될 거면 프로그램 짜서 하면 돼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냥. HLB 증명과 어느 창구에서 많이 샀대? 와, JP모건이 많이 샀네. 아까 외국인들은 팔았다던데? 그냥 참고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참고로만 보신 거예요. 이런 게 수급 매매가 아니에요. 자, 제가 말하는 진정한 수급 매매는 이런 거죠. 안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일봉에서 HLB하고 HL명과학이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들어온 게 아니라 어제 들어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때부터 여기 있는 거래량부터 여기 있는 거래량을 모든 거래량을 싹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어제 터졌죠. 저희 친구 눌림목 좀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줘요, 이게. 바로 날아가서 최소한 좀 요까지 밀릴 줄 알았거든요. 야, 이 순간 여기 꼬리 찍어놨나 안 찍었나 모르겠어요. 순간 쫙 갔다 올라왔는데 대단합니다. 들어갈 타이밍도 없었어요. 들어갈 타이밍도. 가지신 분들은 좋은 거죠. 그죠? 쭉 홀딩하고 있는 게 낫는 거고, 오늘 같은 날은 절대 털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제가 멘탈 하나 잡아드릴게요. 이 구간도 버텼는데 이 구간을 버티면서 왜 올라갈 땐 바로 파냐고. 그죠? 이해하셨죠? 아니, 다시 떨어지면 이것도 버텼는데 못 버틸 게 뭐가 있어. 그죠? 이 구간을 버텼는데 올라갈 땐 홀딩이죠.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손절은 칼같이 쳐야 돼요. 왜? 밑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손절은 칼같이, 손절은 토끼같이 해야 돼요. 근데 수익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냥 천천히. 그래야지만 좋은 거고, 모나리자 차 이따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아무리 장중에 흔들어도 첫 번째 거래량이 어제 터졌잖아요. 어제.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이 어제 터졌죠.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뚫어주는데,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주 쉬운 문제가 생겼어요. 주식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응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는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제가 데모를 한번 보고 갈게요. 야, 물론 똑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커다란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데모예요. 난리가 났죠, 아주. 우리가 이 친구를 안 팔았어요. 제가 제 친구들한테 20개선突破하고 뚫고 나갈 때 제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월봉에서 보니까 쉬워 보였지 안 쉬웠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날 당연히 이날은 당연히 안 팔고 이날 당연히 안 팔고, 자, 어떻게 됐냐면 빵 때렸죠. 상한가를 가지고. 이건 하도 빨리 가가지고 팔 틈도 없었어. 근데 다음날이 문제예요.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얘가 꼬리를 달고 흔들기 시작해.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날아갔어. 엄청난 수익을 거둔 거예요. 그죠? 근데 물론 우린 이 친구를 오래전에 사가지고 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 나왔어요, 지금. 이 얘기 제가 왜 해드리냐면, 자, 자세히 보시면 데모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물론 지금이 월말이면 더 좋은데 하필 또 좀 월중이라 좀 그래. 날짜하고도 관련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데모가 이때 뭔 행동을 했냐면 20개선을 완벽히 뚫었죠. 지금부터 이 친구는 여기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20개선만 안 깨면 빵 때려. 요 상황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대로 HLB로 오시면 돼요. 자, HLB가 20개선을 뚫었다는 얘기는, 자, 최초에 어떤 주식이든지 20개선을 깨게 되면 아주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이. 자, 요때 깨면서 무너지고, 요때 깨면서 완전히 급락했고, 요때 깨면서 완전히 지하를 탔죠. 이거는 HLB만 그린 게 아니라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많이 똑같이 비교해 드릴게요. 20개선 깨는 순간 그냥 우하향. 자, 삼성전자. 20개선 깨는 순간 그냥 우하향. 자, 카카오. 여지 없어요. 20개선 깨는 순간 그냥 우하향. 목표가도 여기. 근데 거꾸로, 만약에 거꾸로 HLB처럼 20개선을 엄청난 거래량으로 뚫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어딨냐?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더군다나 엄청난 대량 거래. 일봉에서는 엄청나지만 최소한 앞에 있는 대량 거래보다도 작은 대량 거래량으로 20개선을 뚫었기 때문에
일봉에서 이렇게 괴롭히는 이 기간이 누군가는 매집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서 거래량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서 차익 실현한다? 조금 힘들겠죠. 그죠? 물론 이 정도면 뭐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엔 이 정도로 제약바이오 세력들이 욕심이 이거밖에 안 될까? 제 생각은 틀려요. 하다못해 일동제약이 가도 8배를 가. 8배. 이차에서 8배 올라간 거예요. 한국 BNC가 가도 8배를 가. 6,500%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HLB가 저기 갈지 안 갈지 우린 몰라요. 근데 이 친구도 어차피 바닥에서 10배 가더라고. 근데 10배를 간지 안 갈지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식을 대응할 때는 내가 이 주식을 어디서 손절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 그랬죠. 주식은 손절이 먼저예요. 그러면 거꾸로 들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익절해야 될까 고민되겠죠. 아주 쉬워요. 애초에 안 파는 게 좋고 굳이 판다고 해도 아무 이유 없이 팔지 말고 요렇게 이 다음부터는 이번 달 종가상 20개월선만 아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럼 편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알았으니까 니들이 조정을 줄 때 제발 20개월선 근처만 알아. 거꾸로 얘기하면 얘가 만약에 월요일 날도 더 날아가면 더 좋죠. 아주 좋아요. 그냥 저는 HLB 가지신 분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에 하나 조정이라는 게 올 수 있는 거잖아. 제가 아까 설문조사 했거든요. 조정 온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면 어떻게 되냐 얘가 빵 때렸다 음봉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까지 와요. 또 그러면 5일선이라는 애가 따라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 21선 따라가. 단순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20일간의 평균 가격이 높아질 거 아니냐고. 그죠? 따라 올라가요.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 얘랑 만나요. 이렇게 딱 크로스가 생겨. 그러면 단기 이동 평균선들인 21선, 5일선 얘네들이 장기 이동 평균선인 240선을 빵 뚫으면서 아주 큰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돼요. 그 자리가 바로 월봉에서 20개월선이 되는데 이 행동을 데모가 정확하게 해준 거예요. 아주 정확해요. 20개월선 안 깨야 되거든요. 근데 뭔 행동을 했냐? 일봉에서 빵 때려놓고서 이날 빵 때려놓고서 자 이렇게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요. 여기를 데모는 좀 복잡하게 간 거고 HLB는 그냥 두 방에 간 거예요.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데모는 여기를 차근차근 갔다가 이렇게 간 거고 HLB는 그냥 두 방에 빵 때리고 눌림목도 안 주고 빵 때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쫓아가 사지 말고 기다리면 이 친구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요렇게 20개월선 근처로 와요. 그러면 제가 똑같이 설명했을게요. 데모는 어디서 사냐면 요렇게 5개월선이 따라 올라가고 20개월이 따라 올라가니까 웬만하면 여기서 사세요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됐냐? 빵 날아갔죠. 여기서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냥 상한가를 간 거야. 그냥 여기서 20개선 찍고서 다음날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주식은 추세에 순응한다고 그랬죠. HLB는 이제 우상향 기조로 장기적으로 완벽하게 턴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20개선 밑으로 내려오면 조정이 또 심하게 들어오겠지. 그러나 추세 전환이 돼 있잖아. 그러면 20개선만 안 깨면 많이 올라간 것 같아도 자기가 알아서 또 콩닥콩닥 떨어지고 뭐 개인들 또 팔테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얘를 만나요. 이렇게. 만나는데 데모처럼 안 깼다. 다음날 빵 때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찍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다시 생각하면 내가 이 구간을 버텼는데 몇 년에도 이 구간을 버텼는데 올라갈 때 바로 팔면 다 털리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야 그냥. 이걸 잘 하는 게 세력들이에요.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규로 들어가려면 21선에 들어가고 날라가면 내 거 아닌 거예요. 내비두면 돼요. 어차피 여기 있는 친구들 많아요. 지금 아진산업도 있고 그러니까 내비두는데 대신에 들고 계신 분이라면 쉽게 안 파는 게 좋아요. 이거는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완벽히 뚫었잖아요. 그죠? 완벽히 뚫은 거예요. 매물대를 한 방에 뚫어서 이렇게 빠를 일이 없는데 너무 빠른 거예요. 너무 간 거예요. 수급이. 그래서 앞으로 HLB 생명과학도 이렇게 20개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좋아요. 그렇죠. 전고점을 보면 아직도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광명전기가 날아갈 때 제가 이 친구를 말씀드렸는데 날아가도 여기를 뚫더라고. 딱 뚫어놨더라고요. 여기를 장중에 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상한가 다 먹었겠죠. 내일 개구리 뛰면 또 먹겠지. 이렇게 먹는 거예요. 수익은. 수익을 낼 때 자 이런 마인드가 보통 어떻게 되나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질 땐 바로 빠져나와요. 그죠? 바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마인드가 강해지죠.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인드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덮어놓을 때는 주식이 우하향으로 떨어질 때 덮어놓는 게 아니라 우상향으로 올 때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아, 나 포기했어. 야, 지금 60% 먹었는데 난 죽어도 60% 먹고 못 팔아. 내가 누군데 나는 100% 먹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떨어질 때 야, 나는 마이너스 50%라서 못 팔아. 내가 누군데. 이건 아닌 거예요. 거꾸로 하셔야 돼요. 거꾸로.
그죠? 거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LB나 HLB는 아주 좋고, 자, HLB 제약, HLB 테라피틱스, HLB 글로벌은 약간 틀려요. 자, HLB 제약은 엄청난 우하향기를 타고 있었는데 HLB하고 생명과학은 바닥을 잘 지켜줬어요. 몇 개월간. 물론 V자 반등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HLB 제약은 전 여긴 갈 줄 알았어요. 여기 갈 것 같아요. 느낌이. 15,000원은 이제 목표가예요. 그러면 이것도 뚫어주면 뭐 더없이 강한 거고, 만약에 못 뚫어주면 맞고 떨어지고 5개선 찍고 나갈 거예요. 여기서 또 사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정석이에요. 날아가면 우리 거 아닌 거고. 가장 강력한 수급선인 60주선을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쫓아가서 하면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그럼 또 몇 달 고생해요. 날아가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들고 계신 분은 홀딩이지만 신규로 들어갈 때는 얘를 내가 처음 봤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모든 물량을 싹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어디서 터진 거냐면 월봉 바닥에서 터진 거예요.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이제 시작이라도 높게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삽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HLB 테라피틱스를 봅니다. 그렇게 속을 썩이다가 드디어 급등했는데 제가 목표가 했죠. 이 친구는 상한가가 목표가였어요, 원래 오늘. 그래서 목표가를 정확히 찍고 간 거예요. 상한가가 목표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주식이든지 최초의 5개선을 깨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데 다시 찍을 때는 5개선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아까 딱 찍어봤더니 상한가더라고. 그래서 오늘 상한가 맞고 떨어진 거예요. 상한가도 못 갔구나. 상한가 목표가인데. 아닌가? 잠깐 볼까요? 11,284원이 목표가예요. 딱 근처 찍었네. 그죠? 그러니까 딱 맞고 떨어지게. 그러면 조정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아직 추세는 우하향인데 이 정도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전 바닥을 깨지 않으면 굉장히 확고하게 좋을 것 같고, 아무리 쉽게 빨리 대한다 하더라도 5개월 선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면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면 딱 맞아요. 이 친구도 어마무시한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훈풍을 받은 거예요. 자, HLB 글로벌 뉴스를 하나 잠깐 보고 갈게요. 네, 급등중. 자, HLB 글로벌을 보겠습니다. 엄청난 우하향기를 타고 있었는데 천만 다행으로 일단은 지켜주긴 지켜준 거예요. 여기 깨면 진짜 위험했거든요. 월말 전에 지켜준 건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서 일자로 쭉 반등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 몇 천 개 중에 하나?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기보다는 제 생각엔 역시나 5개선 맞고 떨어지고 조정 들어오고 20개선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일봉에서 어떤 패턴이 되냐? 이렇게 돼요. 보통 가격 조정을 지금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기간 조정이 짧은 상태에서 빵 때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차피 바로 떨어져요. 여기부터 또 기간 조정하는 거야. 요 자리들이 대체적으로 월봉에서 20개선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최초에 5개월선 20개선 깼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고생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지금은 그나마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이 정도가 대바닥에서 반등해 줬으면 좋겠고, 주봉에서 아직 중기적으로 오늘 금요일인데 추세의 전환과 턴을 못 해놓은 거예요. 이건 간단해요. HLB 글로벌이 너무 빨리 올라갔어, 앞에. 너무 빨리 10배 올라갔기 때문에 현상이 펼쳐진 건데, 물론 믿고 참고 기다리면 언젠간 가겠지, 그죠? 근데 시간은 꽤 걸릴 거예요. 뭐, 노터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1대8 부상증자에 이 친구는 웬만하면 파는 게 난데, 5일선 안 깨는 양이 들어갔다가 5일선 깨면 파는 걸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TS넥스제는 사실 HLB 그룹주도 아니거든요. 팔았기 때문에. 자, 근데, 제 생각에는 이 TS넥스젠이 바닥권 탈출을 한 거예요. 루이님 어서오세요. 자, 월봉에서 보니까 20개선 잘 지켜주고 있죠. 잘 지켜주고 있고, 단지 가장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이 20개선을 깼기 때문에 돌파 안착해 줄 때까지는 장기적인 지표가 우하향에 있는 게 맞아요. 자,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밑에 있죠. 아직은 중기추세 못 들어온 거예요. 단지 이 친구는 항상 원래 1,400원 후반부터 1,700원이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근데 박스권 하다 이탈했다가 간신히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 다시 이탈하면 의미 없어요. 자,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HLB 그룹을 찍을 때 참 마음이 불편했는데 너무너무 요새 기분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잘 살아나고 있어, 그냥. 아주 좋습니다.